스튜디오에 임주혜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윤 대통령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당초 보석을 청구할 거라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그 예상을 깨고 오늘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보석, 구속 취소 이게 어떻게 다른 거고 구속 취소를 청구한 이유가 뭘까요? 구속 취소는 이제 구속의 사유가 없어졌거나 이제 구속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이 될 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속 취소가 인정이 된다면은 구속이 적법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을 주장을 해서 구속 취소를 이끌어내려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반해서 보석은 구속 상태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지만 일정 조건, 보증금 납입이라든가 거주지 제한의 조건 하에 일시적으로 석방을 하는 제도가 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속 사유가 아예 없어졌는지 구속 사유가 존재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보증금 납입 조건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구속 상태를 풀어주는지 이것이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구속 상태가 적법하지 못하다는 부분을 주장해 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구속 기한이 이미 넘긴 상황에서 기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했고 이에 의한 기소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함께 하고 있어서 아마도 보석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구속 취소로서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한번 다퉈보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탄핵 심판 5차 변론이 있었습니다. 자, 지난번과는 달리 대통령이 직접 증인을 신문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이유가 있습니까? 재판부가 모두 발언에서부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증인 신문을 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필요하다면 증인 측에서 요청을 한다면 가림막은 설치해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증인들이 이런 별도의 요청이 없어서 오늘도 일전에 김용현 전 장관 때와 마찬가지로 가림막이 없는 상태에서 증인 신문 이어졌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신문에 나서지 않은 부분은 아마도 재판정에서 보기에 오늘은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신문한다면 증인들이 일부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는 점도 작용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재판부에서 이 증인들의 어떤 주신문과 반대 신문들을 모두 마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증인들의 증언을 듣고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별도로 부여했기 때문에 방어권 보장은 좀 충분히 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언 기회를 얻은 거네요. 그렇죠. 자, 오늘 5차 변론 주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핵심 증인 3명, 이진우, 여인형, 홍장원. 어떤 말을 할지 관심이 쏠렸는데 결과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만 적극적으로 답변에 나섰고 이진우, 여인영 전 사령관은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진술을 거부했어요. 의도가 뭡니까? 사실 이 사람들을 놓고 보면 신분에 있어서 지금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진우 그리고 여인영 사령관의 경우에는 현재 피고인의 신분입니다. 지금 내란의 주요 임무를 담당했다는 혐의로 지금 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결국 피고인의 지위에서 오늘 있었던 탄핵 심판은 본인이 당사자인 재판은 아닙니다. 증인으로서 출석해서 하는 발언들이 결과적으로 본인의 형사재판에 있어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해서 구체적인 진술은 본인의 재판에서 다투지 오늘 증언을 하는 부분이 어렵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이에 반해서 이 홍장원 전 차장의 경우에는 지금 어떤 계속 중인 재판도 없고 재판이 없군요. 그렇죠. 기소가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발언에 있어서 더 재량의 여지라든가 자유로움이 더 넓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진우 전 사령관은 일부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했지만 또 일부 질문에는 답변을 했는데 그 답변 내용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 검찰의 공소장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자, 그래서 일각에서 본인의 기존 증언을 뒤집는 건가?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건 지금 아니라고 보이는 거죠? 지금 이진우 사령관의 경우에는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고 있습니다. 지금 공소장에 적시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4명이 1명씩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들쳐업고 나오라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전달받았다. 총을 쏴서라도 뭐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런 좀 진술들이 나와 있습니다. 공소장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들을 보면은 결국 이 공소장에 적혔다는 건 어떤 진술이 있었다는 부분인데 뭐 검사의 피해자 신문 조서 같은 부분에 담겨 있다고 해도 이것을 이진우 사령관의 재판에 활용을 하려고 해도 공판 준비 기일이나 공판 기일에 가서 이 부분의 내용을 다시 인정해야 됩니다.
이걸 다시 한번 인정함으로써 이걸 재판에 쓸 수 있는 건데 이진우 사령관은 아직 이 인정 여부에 대해서 지금 진행 중인 상황, 즉 재판이 계속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진술을 피했지만 적어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이 물었을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용현 장관에게 체포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이렇게 짧은 대답이 있었거든요. 이것이 완전히 배치되는 진술이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는 게 체포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체포라는 단어를 어디까지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해석의 여지도 남아있고 추후에 나중에 본인 재판에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다툴지에 따라서 이 진술의 의미, 증언의 의미를 좀 달리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언을 뒤집는 건 지금 아니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 오늘 대통령 발언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선관위의 계엄금 투입을 지시한 건 본인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스스로 인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결국 결과적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선관위에 대해서 어떤 병력의 투입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서 이제 여인영 전 사령관이 병력을 데리고 들어갔다. 이렇게 지금까지 좀 정리가 되고 있는 건데 아마도 이런 부분은 선관위에 지금 부정선거 의혹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이 당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밝히고 있었던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목적의 하나라. 그래서 내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선관위에 간 것이다. 이 진술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미 다른 진술들을 통해서 선관위에 병력이 투입된 부분은 물증으로서도 CCTV 영상으로서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투기보다는 사실에 부합하게 진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지금은요. 대통령은 오늘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를 쫓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러면서 여러 차례 아무 일도 없었다 언급을 했습니다. 어떤 의도로 보입니까?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체포된 국회의원이 누가 있는가, 체포된 정치인이 없지 않는가, 실제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있는가, 선관위가 장악이 되었는가, 국회가 봉쇄가 되어서 비상계엄 해제가 되지 못하였는가 반문을 하고 있어요. 그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런 비유를 한 것인데 결과론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치 호수 위에 지금 비쳐있는 달을 보고서 달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결과는 없는데 왜 자꾸 그런 일이 있었는지 되묻는 것이냐 이런 상황을 빗대어서 본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어떤 비유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보면 홍정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오늘도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라 이 진술에 대해서 맞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직접 반박에 나섰죠?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전체적인 증인 신문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사람이 바로 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입니다. 이전에도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진술과 반하는 그런 내용들을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일관되게 증언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런 이제 증언이 나온 건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지금 국정원 1차장이다. 내가 차장에게까지 이런 지휘를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점도 강조를 했고요. 이런 방첩사를 도우라고 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통상적으로도 늘 이제 국정원의 방첩사의 어떤 금전적으로나 아니면 인적으로나 항상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차원이었다는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홍장원 국정원 차장의 증언에 대해서 이 부분의 신빙성을 약화시키기 위한 그런 진술들을 추후에 덧붙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5차 변론이 끝났고 모레 6차 변론이 진행됩니다. 자, 그날부터는 변론이 오전 10시부터 종일 변론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후 2시부터 변론이 시작이 됐는데 9시가 다 되어서야 변론이 끝났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좀 많이 걸렸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제 6차 변론 기일부터는 오전 10시부터 그러니까 종일 변론이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재판부가 집중해서 증인 신문에 대해서 철저하게 만전을 기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명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이 좀 더 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